단지 그냥 이렇게 기침이 나고 숨이 차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엑스레이 찍으러 엑스레이 찍으러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단번에 의사하고 이렇게 대면이 안 된대요. 검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니까는 그 코로나 검사하는 그 실이 있어요. 따로 이렇게 부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3시간 동안 기다려 사람이 줄 서 있으니까 3시간 동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시 반, 1시 반에 이제 검사 들어갔거든요. 11시 반에 가서 1시 반. 이제 가니까는 1차 독감 검사, 1차 코로나 검사, 2차 코로나 검사. 이걸 3가지를 하더라고요. 3가지를 하는데 한 30분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1차 하니까는 양성이래요. 코로나 생각을 안 하고 갔죠, 제가. 그 조금 있더니 한번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래. 그래서 한 30분 기다렸더니 다시 하자고 해서 저쪽 부스가 또 있더라고. 거기 가니까는 다시 하니까 그래도 양성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바로 폐 사진 찍자고. 그 옆에 또 있어요. 폐 사진 이제 엑스레이 찍는 데가 있어서 찍으니까는 그러니까 폐가 그냥 이렇게 양쪽이 한쪽은 이제 엉겨 붙었어. 염증이. 벌써요? 예. 그리고 이제 한쪽을 전이가 되더라고. 하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찍어야겠다고. 저짝에 또 있더라고 엑스레이. 그 짝에 또 갔어요. 그때 똑같이 나온 거야. 그랬더니 대번에 코로나 함정이 난 거죠. 야, 폐가 바로 그렇게 공격받네요. 예. 폐가 바로 공격받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침을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전부 그거 데이터 뽑아갖고 의사한테 이제 전달해서 의사가 응급실을 바로 가셔야겠는데요. 그래 그래서 누구랑 같이 왔느냐? 그래서 같이 온 사람 없고. 그때 혼자 가셨어요? 혼자 왔어요. 택시 타고. 근데 이제 사무실에 애들이 있어가지고 태워다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말도 안 하고 혼자 택시 타고 이제 같이 누구하고 오셨어요? 그래 그냥. 그래서 저 혼자 왔는데요. 그랬더니 뭐로 오셨냐고 택시 타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같이 온 사람 없는데 이제 코로나 검사가 나왔으니까 양성이 같이 온 사람 조사하려고.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같이 뭐 이렇게 대화한 사람도 없다고. 그럼 응급실에 지금 10,000원이라 한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리시든지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연락할 데 없면서 없다고. 나 혼자라고 이제. 다른 사람 괜히 또 걸려줄까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응급실에 환자 한 분이 나갔다고 바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니까는 바로 산소호흡기 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심전도 검사하고 또 이제 딱 뭐라 하냐면 항생제 좀 쓰셔야겠는데 어떨까요? 그러더라고. 뭔데요? 그랬더니 스트레토마이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겠다고. 쓰세요. 그냥 그랬더니 바로 이제 약 처방해서 인기류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렁주렁 매달더라고. 산소 딱 해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통증은 가라앉아요. 한 1시간 지나니까. 근데 그걸 계속 맞고 있다 보니 혀가 말이 안 돼요. 바로 이제 그 주사 맞기 전에는 그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뻣뻣해지는 거야. 혀가 뻣뻣해지면서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말이 안 나오고 너무 숨 안 쉬어진다고 그때 그러냐고 또 뭐 이제 약을 타느라고. 그 백신 3차까지 맞았죠. 맞고. 네. 이제 3차까지 맞으셔서 이 정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3차 맞고 한 그 항체 생기는 게 15일 정도 지나야 된대요. 근데 3차 맞았다고 사람들이 나 3차 맞았어 하고 이제 막 댕긴데 그럼 아직 항체가 안 생기고 2차 맞은 그것도 이제 면역이 끝났다는 게 항체가.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모임 가고 그 코로나 있는 사람 접촉하면은 그때 바로 이 입에 들어온대요. 면역이 없으니까는 싸울 그 항체가 없어가지고 바로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내가 12월 7일 날 이제 그걸 맞았거든요. 이제 병원에 간게 12월 17일 날 갔어요.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틀 동안 응급치료를 한 거예요. 응급실에서 계속 이제
근데 이제 조금 말은 풀리고 뭐 약간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실이 없대요. 딴 데 복지센터에. 그러면서 좀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는 안산 복지센터에서 방이 있다고, 침대 있다고 빨리 모시고 오라. 바로 들어갔어요. 거기로. 그래서 가니까 또 피 빼고 엑스레이 또 찍고. 근데 거기 갈 때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기운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주저앉아 버리니까는. 어떡한지. 그래갖고서 휠체어 타고 들어갔는데 엑스레이 찍으러 가는데 빨리 오세요. 걸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휠체어 딱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엑스레이 다시 찍고 피 검사 다시 다 하고 6개를 빼더라고 피를. 뭐 항체 검사, 무슨 검사, 무슨 간 수치, 뭐 이런 딱 심정도 다 이거 하고. 그래갖고서 엑스레이 찍고 아 엑스레이상 너무 많이 상하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폐가 그만큼 공격받습니다. 예,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기침만 안 나면 내가 살겠다고. 아까 그 다리에 그 핏줄이 막 터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냐니까는 기침을 하면서 근육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게 노인네들 살이 없잖아요. 이게 해수 걸리고 잔기침 하시는 분들이 이게 근육이 빠져나가서 그렇대요. 저도 보니까는 쭈글쭈글 그저께 와서 오셨던가? 네. 그저께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막 쭈글쭈글 하셨지. 할머니 늘어나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래. 주사 놓으면서 할머니 살이 하나도 없다. 주사 바늘이 늘어나니까는 뺄라니까. 그래서 늙어서 그렇지 뭐. 이게 그래서 살이 다 빠져나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기침할 때마다 팽창이 된대. 빠져나가면서 이 모세혈관 같은 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그래갖고서 이제 막 피털이 맥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막 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또 투여하고 뭐 약을 주고 뭐 아침 먹어라 점심 먹어라 올 때마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숨이 좀 어떠세요? 그래서 좀 살만하다고 그랬더니 좀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나 또 피 빼고 엑스레이 찍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테스트할 때는 간 같은 거 엄청 깨끗했거든요. 폐도 깨끗하고. 근데 간 수치 올라가고 그 걸리니 간 수치 올라가고 신장이 안 좋아져요. 신장. 신장이 안 좋아져갖고 이렇게 소변 보려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질질질질 힘이 없이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숨차고 옆구리 이제 뻑뻑하고. 그래서 조금 안 좋으니까는 약을 뭐 이것저것 바꾸더라고 또 간 뭐 수치 뭐 염증 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로 인해서 장기들이 막 연쇄적으로 이렇게 막 한꺼번에 다 나빠지더라고요. 그 균이 이렇게 약한 데부터 친대요. 이렇게 지가 들어가갖고 싸울만 한 그런 항체가 있는 데는 피해가지고 항체가 덜 생긴 데들 이게 몰려다니는 데다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없는 그런 자리만 가서 이제 싸움을 건대. 그리고 이기면 지가 자리 잡는 데니까. 심장이 원래 제가 안 좋거든요. 그래도 좀 이제 약하고. 그러니까 갇힌 거예요. 제가 그저께 오셨을 때 그래서 그때 기침 좀 하시고 그때 막 많이 죽을죽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피의 건강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그 폐렴에 집중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 소멸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개발된 그걸 이제 해서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기침이 많이 사라지셔가지고 그거 이제 그저께 와서 해주셨잖아요. 그저께 오후였던가요? 네. 해주셔서 이제 가서 아파하고 우선 이제 복대 해가지고서는 이제 기침이 닿거나 등에다가 했어요. 폐 저기에다가 복대를 한 거예요. 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잤는데 너무 잘 잔 거예요. 그 전에 병원에 있을 때는 잠을 못 잤어요. 숨 막혀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간호사가 침대를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그러면 좀 괜찮으실 거라고. 등 좀 기침 나고 손좀 잤다고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혈압이 갑자기 196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예. 혈압약도 투여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퇴원하고 왔을 때 이제 퇴원하기 전에 그 항체가 예. 형성되고 바이러스 균이 뭐 3가지인가 있대요. 아. 그 모원균 해서 아주 미세한 균까지 제거가 되고 사멸이 돼야 퇴원을 시킨다네요. 근데 제가 이제 10일 원래 기간인데 7일 동안은 병원에서 있어야 되고 3일은 자가격리를 해야 된대요. 아. 근데 아유 원장님이 그러셔요. 집에 누가 있니? 그래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집에서 힘드실 테니까는 3일 더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겠냐고 좀 검사할 게 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3일을 더 있다가 이제 10일 채우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풀릴 거라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이제 폐하고 이제 기침하고 이걸 해주시니까는 그날 저녁에 잠을 너무 잘 잤어요. 기침도 안 하고 숨도 안 차고. 보통 10시면 제가 자거든요. 보통 거기서는 2시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편안히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깨고 5시까지 잔 거예요. 너무 개운하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숨도 편안하고 기침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빨리 박사님한테 저기 하라고 써드리라고 그래서 아니야 하루만 더 지내보고 혹시 모르니까 또 그쵸.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기분상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루만 더 지내보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힘도 생기고 미각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이게 거기 있을 때는 쓴맛하고 매운맛, 짠맛 이거밖에 이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먹으니까는 차츰차츰 이제 오늘도 먹으니까는 맛있는 거예요.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밥이니까 꿀떡꿀떡 억지로 갖다 먹으라고 먹어야 기분 차린다고. 그래서 그냥 뭐 도시락 같은 거 주더라고요. 이제 그걸 먹었더니 그냥 국에다 말아서 꿀떡꿀떡 생기는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씹어도 맛이 있고 이제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이제 구분이 되고 혀도 부드러워지고 이 혀가 뻣뻣해지거든요. 혀가 뻣뻣해져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돼. 옆으로 새버려. 엉뚱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혀가 굳어버리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 어제 아침하고 오늘 아침에는 밥을 씹어도 부드럽게 씹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기서 이제 씹을 때는 잘못 씹어갖고 막 잇몸 같은 거 막 씹어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아직 안 물질 않았어요. 지금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너무 부드럽고 좋고 또 이렇게 못 앉았거든요. 그러게. 힘들어서 기침 나고. 근데 이제 지금 그저께부터는 한 1시간 이상 앉아서 뭐 할 수 있고 또 숨도 그렇게 차지 않고 움직여도 별로 기침이 안 나오고 그때는 슬쩍 바람만 지나가도 기침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지고 너무 편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거는 너무 감사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못 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침할 때 이제 막 핏줄이 터진다 그랬잖아요. 다리. 그저께 오셨을 때도. 근데 기침에서 핏줄 터진다는 건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숨을 못 쉬니까는 기를 쓰고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건된 거예요, 혈관들이. 팽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이렇게 다 깔아앉았어요. 다 깔아앉고. 이것도 이게 그저께 왔을 때 이거 주름살이 있었는데 할머니만 이렇게 됐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 깔아앉아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깔아앉았죠. 그러게요. 이게 좀 시뻘겋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리도 그렇게 많이 터지고 그랬었지. 근데 지금 다 깔아앉고 피부도 이제 좀 이제 재트리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이게 쭉 늘어났거든요. 그러게. 그래갖고 간호사가 여기서 주사바늘 놓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저기 하니까 저녁에 이렇게 주사 빼려면 이게 쭉 늘어나갖고 바늘이 안 빠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노인네 과중만 남아갖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파 그러면
또 이제 가죽이 늘어나서 그런다고. 그 이제 피부 색깔도 좋아지고 있고 이게 18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돌아오고 다리도 많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모자의 혈관에 이제 글로미라고 하는 이제 정말 좀 지름길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이제 핏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인체언화되면서 그래서 계속 소멸이 되는데 재생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세팅해드린 그 주파수 이게 융합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노화 촉진 유전자는 소멸시키고 휴먼 상태에 있는 장수 유전자들이 있어요. 장수 유전자들 깨우는 방법이 뭐 스트레칭, 뭐 음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주파수를 가지고 그냥 활동하고 있는 우리 유전자들은 5%만 미치거든요. 나머지 이제 장수 유전자들 휴먼 상태에 있는데 이걸 깨워가지고 에너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많이 이게 지금 기력이 다운돼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 한국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분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또 분한테 해드렸는데 기력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확진 판정 받으면요 힘들어요. 이제 그분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받자마자 딱 다운되는 거 있죠 사람이. 양성입니다 하는데 딱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아 이제 걸렸구나. 근데 이놈이 기침 나오고 목이 뻣뻣해지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고.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딱 맥혀가지고 혀가 안 돌아가. 그러면서 굳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 자체가 힘이 쭉 빠져요 그냥. 쭉 빠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휠체어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혈관이 터졌으니까 안정이지 이 혈관이 안 터지고 이게 어디 한 군데 탁 맺혀버리면은 심장이든지 폐든지 이게 탁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그냥 가더라고요. 발바닥에 혈증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발바닥에 이제 발바닥이 이제 끔찍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 이제 발을 씻느라고 이렇게 만지니까 아픈 거예요. 발바닥이. 그래서 이렇게 만지니까 뭐 땡그란 게 있어. 알맹이가 속에. 꾹 누르니까 엄청 아파요. 그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래 이제 원장님 보고 발바닥에 뭐가 생겨갖고 아파 죽겠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살살 풀어주세요. 그냥 그 말만 하더라고요. 살살 풀어주라고 세게 하지 말고 살살 풀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로션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발라가지고 풀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게 이제 퇴원할 때까지 안 풀렸거든요. 퇴원할 때까지 안 풀려서 그냥 와서도 계속 마사지 하고 그랬는데 원장님 그거 해주시고 그 이튿날 어저께 되니까 어저께 아침에 만지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디디니까 안 아픈 거예요. 오늘도 혹시나 하고 그래서 디디보니까 그때 걸어다녔잖아요. 지금 안 아픈 거예요. 난 지금 말씀하시고 처음 들었는데 그 혈전이 뭐 뇌에서 막히면은 또 뇌졸중이 되고 심장에서 막히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난 그거 처음 들었거든요. 폐에서 여기서 막히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서도 이게 만약에 이런 데로 막 딴 데 막히면은 위험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금방 가는구나. 더군다나 숨골 같은 데 가서 탁 막혀버리면은 그건 30분이거든요. 아침에도 그렇게 회복이 됐을 때가 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이 주파수를 개발한 지 20일 넘게 정말 여기 집중해가지고 정말 고심했거든요. 그래서 딱 선택한 게 이 바이러스 분자 구조를 이렇게 분해시키고 이 기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그런 회복이 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나 같잖아요.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갔는데 그전 같으면은 목이 칵 잠겨갖고 물을 먼저 먹어야지 이게 터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부드럽게 일어나서 이제 뭐 세수하고 뭐 이제 양치하고 이제 이 혀가 양치할 때 뻣뻣하니까는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드럽게 닦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너무 기분 좋은 거 그래서 얼굴하고 손 피부가 다
하얘졌어. 아, 그러게. 검었었어요 태어나실 때. 이게 전부 10%였거든요. 그러게. 피부가 뻣뻣하면서 10%라고 이게 쭉 늘어나서 이게 따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피부색이 확 변한 거예요. 그때 지금 야. 그때 제 손보다 검었었거든요. 그러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렇게 가라앉고 색이 어, 거의 예. 식당에 있을 때도 제 손보다 검었었거든요. 색깔은 거의 같잖아. 그날 그리고 이제 검었어요. 혈관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게.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게. 네, 혈관도 거기서는 피 한 번 빼려면 한 이만큼 빼요. 난 그게 끔찍하더라고. 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게. 이만큼을 빼가지고 이제 간 검사, 폐, 또 이제 심장, 또 무슨 바이러스 균이 거기에 3가지인가를 체크한대요. 우리 심장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빼는데 이게 혈관이 이 속으로 숨어가지고 기침하니까 이게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겉에 거는 터지고 이 안에 거는 속으로 숨어버려요. 지 안 죽으려고. 지 살으려고. 그래서 막 그냥 뭐 꼬부리를 갖다가 등쳐 매고 뭐 난리를 치고 여기 했다가 나중에 다리다가 이제 했는데 6개를 이틀 만에 한 번씩 빼니까는 간호사들도 미안해가지고 하도 찔러대니까는 미안해가지고 할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나 원래 혈관이 없어. 너무 깊이 숨었어요. 그래서 숨진 않는데 그랬더니 안 보여요. 너무 이렇게 사이로 쏙 숨어버렸다는 거야 혈관이. 이제 축소가 되니까 오그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 나름대로 뭐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없었어요. 이게 속으로 쏙 들어가갖고 이것도 안 보였거든. 이것도 완전히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게. 이게 쏙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해요. 동그란 거를 묶었다가 팽이를 묶었다가 뭐 이 혈관 찾느라고 한 30분 걸려요. 나 혈관에 또 숨는 걸 또 처음 알았어요. 그만 지금 제약됐어요.